안녕하십니까.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바야흐로 여름방학 시즌인데요. 방학이랑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다들 고민 중이신데 제가 요즘 새롭게 든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속보를 들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방학을 재밌게 보낸 아이템이요? 네. 몰라요. 말씀해주세요. 바로 촌캉스라는 건데요. 요즘은 한적하게 시골에서 휴가를 보는 게 이른바 뭐 유행이다, 예. 이렇게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바캉스를 보낸다고 해서 촌캉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사실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방학하면 무조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 네. 가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님도 다 도시에 거주하시고 아파트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골 갈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떠올려 보면은 방학 때면은 저희 외갓집이 김천이었거든요. 김천. 그리고 김천에 감천내과가 있어요. 오. 거기에서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다가 해가 질 때까지도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제가 부모가 되니까 딸이 방학하니까 왜 그렇게 귀찮은지 미술관 가야죠, 박물관 가야죠, 체험사 하러 가야 되죠. 하여튼 엄마는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진짜 방학 되니까. 근데 우리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명절, 명절? 그다음에 방학,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닥쳤잖아요. 예. 애들은 방학이니까 좀 실컷 놀고 늦잠 자고 싶은데 엄마는 그게 눈에 거슬려. 거슬리지. 그리고 끼니 때마다 밥 차려주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방학이 이렇게 참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좀 행복하게 보낼 방법 없나요? 그러게 말해요. 방학 때는 애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맞아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더 바빠지시고 게다가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이잖아요. 이 부분도 걱정돼서 모쪼록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들이요. 올 여름을 좀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마당 대구 오늘은 대구의 미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침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도 네.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의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해주실 두 분의 초대 손님 모셨거든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두 분의 멋쟁이 신사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작가다운 풍모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 검정 정장 입고 오셨잖아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분들이 서예 네. 묵향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작품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튜디오에 묵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가이면서 석재 서병호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는 김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서예가 박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서예가분과 화가이자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수더분하니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알고 보면 우리 대구의 미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대구가 사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대구의 미술하면 대구가 미술의 도시였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의 미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대구는 근대 미술의 메카고 한국 미술의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 화가들 이인성, 예. 이쾌대, 예. 그다음에 현대 미술가 중에서는 곽인식, 그다음에 동양화 쪽에서는 서세옥,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전부 대구 출신이고 아주 그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여 예. 대구는 그야말로 음악, 문학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술로서는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의 메카 도시입니다. 뿌듯하다. 이렇게 대구가 미술과 인연이 많은 도시란 것을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미술하면 나 미술 잘 모르는데 그림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박세호 선생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한번 해주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은 사실 저희들도 이걸 아주 오랜 기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뭐 저희들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저희들이 어릴 적에 태어나자마자 벽에 낙서를 한다든지 뭔가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저희들 생활 속에 있는 것이 미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특히 현대 미술은 네. 잠자고 먹는 것 외에는 거의 이 미술에 속합니다. 다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죠. 예. 그 미술 그쵸, 영역입니다. 미술, 예. 그리고 패션 옷 입죠. 예. 뭐 신발 신죠. 네. 뭘 할까? 그때부터 거의 미술 영역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예. 차에 요즘 디자인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러네요. 차 움직이고 또 건축 디자인, 도로의 뭐 여러 가지 공공 디자인 전부 미술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빼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밥 먹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어떻게 이쁘게 놓을까. 그래서 푸드 디자인 잘 때도 이쁜 맞습니다. 친구를 그죠? 맞습니다. 그럼 전부 다 미술이네, 전부 다. 거의 삶 자체가 미술이죠. 뭐라 하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궁금한 게 우리 김진욱 선생님은 현재 석재 서병호 선생님 기념 사업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은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잘 모르거든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석재 서병호 선생님은 그야말로 요즘 뭐 BTS 한류 이라는데 네. 대한민국 근대의 한류 1호입니다. 예. 오. 지금 서병호 철종 선생님의 글자가 때인 좀. 1862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네. 석재라는 아호도 대원군이 지어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워낙 천재을 시절에 천재성을 발휘해서 거의 중년 시절에는 중국을 주류하고 네. 일본 도쿄를 거쳐서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그야말로 근대를 대표하는 시서화뿐만 아니고 8가지 재능을 가졌던 천재의 어떤 그 문인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석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중국의 손문이라든지 일본의 모든 사람들 언론에서도 정말로 조선의 큰 별이 같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찬사를 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저는 아침마당 이래서 좋아요. 몰랐던 사실 또 몰랐던 분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런 분이 계셨네요. 근데 사실 앞서서 말했지만 그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림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앞서 뭐 시서화 등 여러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교남 시서화 연구회가 올해 뭐 100주년을 네네.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100주년을 맞아서 어떤 뭐 기념할 만한 활동이라든지 전시회가 지금 기획이 되고 있나요? 예. 먼저 교남이라는 말은 네. 우리가 그 문경세제 이남 지역을 교남이라 합니다. 네. 그 쉽게 말하면은 영남을 상징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남의 시서화 1922년도에 그때 일제가 이제 조선 총독부 미술 전람회를 만들라 그랬어요. 문화 정책으로. 그때 석재 서병호는 먼저 한 달 전에 대구에서 교남 시서화회를 전국 작가를 모아서 대구 뇌경관에서 큰 전시회 전국 미술 전시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작가들이 대구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전시회를 하고 또 뭐 석재 서병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왜 우리 동아시아에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는 서양화 작가들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 대구의 최초의 서양화가 이상정이라든지 이여성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큰 전시회를 개최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전시회인데 올해가 2022년 네. 딱 100년이 100년. 흐른 지점입니다. 그런 거장들의 맥을 잇고 있는 대구 미술계의 대표 작가 두 분 나오셨는데 특히 저는 그 옆에 계시는 박세호 작가님을 어디서 뵀더라 돈 빌린 건 없는 사람이라 꼼꼼히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올림픽 때 우리 홍보 영상 그 맞습니다. 맞죠? 우리 네. 김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 우리 박세호 선생님은 KBS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네. 홍보 영상의 주인공이시거든요.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요.
Look, we never play for the pay, play for the game, don't play for the fame. The place I belong, this shit. 스포츠라 이러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뭐 운동 네. 아주 힘 있는 역동적인 걸 상징하는데 그렇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서예라는 분야를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찍을 때는 저희들이 겨울 12월 달쯤 촬영을 했는데 야외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굉장히 그 추운 날씨에 네. 제가 찍었는데 그때 이제 맨발로 제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주로 하는데 맨발. 아침에 이래 가니까 마당에 서리가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물이 또 이 물이기 때문에 얼잖아요. 먹물이 또 좀 얼고 이렇게 해서 오전에 계속 햇볕이 날 동안 좀 기다렸다가 또 촬영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석재 선생님의 후예라고 할 수 있으시잖아요, 두 분은. 그러면은 이 한국 근대 화가의 거목이신 석재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석재 선생님이 1936년에 돌아가시고요. 그동안에 좀 뭐 여러 가지 6.25 사변, 그 다음에 여러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져 있다가 10년 전에 전 대구시장이신 이의 전 대구시장님이 석재 선생을 다시 현창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년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교남시소의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칠곡에 있는 가산 수피아 미술관, 68만 평에 있는 굉장한 큰 미술관입니다. 거기에서 석재 서병호 선생님을 그 은유시키는 그 메타포 할 수 있는 그러한 작가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조각가도 석재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작품들, 네. 또 서양 화가도 석재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작품, 동양 화가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0여 점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선생님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특별한 석재 선생님과의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우리 박세호 서예가께서는 혹시 석재 이병호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 없으신가요? 네, 저희 고향은 영천인데 네.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 마침 영천에서 신령이라는 곳에서 군수를 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또 석재 서병호 선생은 영천 은혜사라는 곳에서 많은 그 현판을 남기셨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항일 저항 운동 시인인 그 이육사 시인의 그 스승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마침 처가가 또 영천이라서 이육사 시인이 교편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항일 운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하면서 석재 선생에 대한 어떤 동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향력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시다고 머릿속에 하셨겠네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셨구나. 제가 또 마침 그 석재 서병호 청년 작가상을 그 우리가 지금 수목화가로 많이 활동하시는 소산 박대성 선생님과 함께 그 수상을 하게 되어서 개인전도 마침 석재 그 기념 사업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까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세호 서예가는 여러모로 정말 인연이 있으신데 과연 김진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인연이 있으실지. 예, 저는 석재 선생님하고 참 이게 우연에서 필연으로 갖는 경우인데요. 저의 외큰 할아버지가 대구에 그 당시에 석재 선생님하고 가장 절친이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요. 같이 도쿄에도 3차례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석재 서병호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죠. 예. 듣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당숙이 석재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사사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석재 선생님의 그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애제자인 중농 서동균 선생님한테 제가 69년도에 가서 사사를 하게 됩니다. 배워서 그 뒤에 이문열 선생이 만든 검시조 소설도 읽고 하니까 정말로 그 석재 서병호 선생님 영향받은 중농 서동균 그런 게 막 머릿속에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석재 선생님을 모시고 있던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기념사업회 맡은 게 정말로 우연해서 필연으로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작가가 각자 서병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인연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서로 알고 계셨나요? 예, 저는 한 20여 년 전에 표구사에 일에 가보니까 예.
큰 한 100호짜리 작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서예와 미술을 이렇게 버무렸는 그런 작업인데 작품이 굉장히 충격이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표고사 주인 보고 이 작가 누구냐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서예과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신의 초란 박세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품을 먼저 보셨군요. 네, 예. 그렇게 처음 보면서 임팩트가 와닿아서 머릿속에 이렇게 탁 꽂혔죠. 그러다가 그 후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네. 정말로 열심히 하고 요즘 와서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로 그 중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해서 이렇게 요즘은 매일 같이 만나고 석계기념사업회도 같이 운영위원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훌륭한 작가님 두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이런 질문 좀 외람된 질문인데 저나 우리 박문호 아나운서 같은 이 미술의 문외한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그 대구 아트페어도 가서 그림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갔었는데 그림하고 제목하고 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그림을 앞만 봐도 이 제목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제목은 고뇌, 한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그 작가분들이 작품을 해놓고 제목을 붙일 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 신비주의. 누구나 다 알면 재미없으니까. 몰라야 신비로우니까. 2. 솔직히 작가인 내가 그려놓고 봐도 나도 잘 모르겠어. 3. 니들이 작가의 뜻을 알아?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 정답은 1, 2, 3에 해당되지 않고 네. 4번에 4번. 예. 4번은 어떠냐면요. 네. 작가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시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매기는 작가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해놓으면은 감상의 폭이 좁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열어주는 거군요. 예,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보는 감상자가 감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되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게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술의 어떤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작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예.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유명하시고 더 인정받으시고 그런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그 오리엔탈 시리즈로 미술계 주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요즘은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중국에 몇 년간 가지 않았지만은 중국 대도시에서 여러 개인전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국은 역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서예를 하고 한자에 대한 어떤 이해력도 있고 그걸 현대 미술로 조합을 했기 때문에 뭐 북경이나 상하이나 난징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서로 되고 또 이렇게 필묵으로 글씨로 쓰면 그 사람들이 더더욱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뭐 큰 예를 들면은 백두산에서 그 빙등 대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구의 조각가들하고 제가 같이 가서 큰 그 눈조각, 얼음 조각도 만들고요. 백두산은 마이너스 38도입니다. 1월 달에 가서 거기서 작품도 하고요. 저 흑룡강성 할빈 같은 데 가서도 큰 전시회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이 사실은 그 역사로 보면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다녀오고 해서 지금도 코로나 풀리면은 지금 빨리 중국 대도시에 가서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 해외에서 작품 전시를 하면 과연 반응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의 뭐 BTS급의 반응인지 아니 뭐 이 사인 사진 이런 오히려 많으시. 박세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전시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은 네. 부품 꿈을 가지고 갑니다. 네. 저희들 대학 시절에도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해보면은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환호를 해줄 것이다. 많이 또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면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서예 작품들을 많이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기대를 많이 못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몇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생각한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품 활동 중에서 뭐 현대적인 작품들 그리고 또는 한국적인 가장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서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선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한국적인 서예 또는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는 서예.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다른 서예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 미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데서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많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박세호 서예가는 앞서서도 봤듯이 올림픽 홍보 영상처럼 작업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퍼포먼스도 이제 맞아요. 좋아하신다고 들으셨거든요. 퍼포먼스만의 또 매력은 뭘까요, 그러면? 퍼포먼스는 일단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서예 작품을 대중들이 직접 보는 데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은 당장 저희들이 심장이 많이 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운을 얻습니다. 교감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서예의 어떤 시도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영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현장감과 생동감이 막 고스란히 더 느껴지는 다가오죠? 것 같습니다. 와, 또 여긴 어디예요? 네, 여기는 중국 그 육조사라는 그 광저우에 있는 네. 절입니다. 중국이군요. 네, 네. 여기서 관객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제가 그때 퍼포먼스를 할 때 관람을 했었는데요. 와. 이때도 12월 31일 날 저희들 겨울에 이렇게 추운 날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네, 네. 그래 이 길이는 한 50m 정도 되는 그 종이에다 한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우리나라 한지에다가 글씨를 썼던데 저 붓이 먹물을 뭉치면은 한 15kg 이상 나가는 큰 붓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또 야외에서 저희들 탁본 같은 거 이런 것을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많은 그 벽에다가 또 실내 작업을 사는 하시고. 그런 네. 작업 위에도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커다란 작품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퍼포먼스 많이 하다 보면은 서예가가 아니라 행위예술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없었었나요? 제가 사실은 퍼포먼스 자체가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용어로 친다면은 행위 예술가 뭐 해퍼닝, 퍼포먼스 같은 그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죠. 됩니다. 예술의 뭐 장르가 특별히 꼭 구분돼야 될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레드 카펫이 아니라 한지 카펫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지 카펫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거의 그 대형 붓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붓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큰 붓이 있는 건지 제작이 되어져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 붓이 엄청 우리 크거든요. 김쌤 붓을 메고 있습니다. 어깨 그냥 그 지금 들고 계신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게 와. 그 별로 안 무거울 줄 알았는데 기대고 있는데도 어깨가 굉장히 아픕니다, 진짜. 아, 저는 그냥 보기만 봐도 못 들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어서서 보여주세요. 와, 근데 이게 힘하네요. 그냥 물 안 묻힌데도 이렇게 들기가 힘이 들 정도로. 거의 제 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런 거 보면 자꾸 이 금액이 생각날까요, 선생님? 얼마나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저기 틀이 이제 백마꼬리 틀입니다. 네, 말총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네, 흑마는 가격이 좀 삽니다. 네, 흑마로 만든 그 말총은 글씨를 쓰면 이 붓이 틀이 좀 엉깁니다. 이렇게 엉키고 글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마로 된 꼬리틀을 쓰는데. 저거는 붓이 한 기본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조심하셔야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 큰 붓으로 하다 보면 그 아까 50m짜리에다 그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글자를 써야 되는데 앞에 너무 크게 썼어요. 뒤에 요만해지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이를 펴놓고 어떤 글씨를 쓸지 머릿속에 이미 다 구상이 다 되어 구상이 있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붓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으시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 미술, 한국 미술의 거목이신 석재 서병호 선생님이 닦아놓은 길을 더 넓히고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두 작가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진혁 선생님,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대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필름에 담는 사진 작가를 모셔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듣기로 학강 미술관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술관의 관장이셨다면서요. 네.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네. 한 10여 년 전에 간송미술관에 서울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소장품으로 리틀 간송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전영필 선생님이 만들었지만은 네. 저는 뭐 그렇게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사는 집이 한 100여 년 된 적산 가옥이었습니다. 예. 1903년에 마치다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대구에 건너와서 양약방을 처음 하면서 돈을 벌어서 마츠다 뱃소, 마츠다 별장을 지었어요. 네. 그런 유래가 있고 해방 후에 권태호라는 작곡가, 나리 개나리의 작곡가가 저희 집에 와서 서양 음악원 1호 대구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음악원, 맞아요. 그 뒤에 70년대 저희들이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저도 몇십 년 살았는데요. 이것을 미술관 하면 되겠다. 살려보자. 예, 이렇게 해서 가족 회의를 하니까 네. 가족들은 그거 뭐 되겠느냐. 걸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자 이러는데 제가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술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첫 전시로 2015년 10월 10일 날 10월 10일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음력 10월 10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사 선생이나 석재 서병호 선생을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2015년 10월 10일 날 네. 학강미술관 추사와 석재를 담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KTX 타고 일부러 내려오고요. 심지어 적산가옥에서 하니까 네. 일본에 아예 관광객들이 전세로 비행기를 맞춰가지고 이야, 물 요코하마, 건너서. 도쿄, 후쿠오카 이런 데서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걸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일본 적산가옥에 이런 걸 하니까 궁금하다 이래가지고 와서 했는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쭉 몇 년 하다가 그게 요즘 대구 지역이 거의 뭐 재개발로 몸살을 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결국 작년에 흘리고 저는 아주 가슴이 참 쓰러지는 그러한 그럼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그 계신 많은 건가요? 작품들이 한 3천여 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 3, 40년간 모으니까 뭐 고서화류 또 뭐 신라, 토기, 뭐 고려청자, 조선백자, 그다음에 민예품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공산에 일부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대구 시내 수장고에 또 일부 옮기고 이 몇 군데 지금 분산하고 있고 지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사와 석재가 담겼던 미술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쉴 틈 없이 이 대구의 미술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김진혁 회장님이신데요. 옆에 계신 우리 박세호 서예가도 제가 듣기로는 서예 기술과 문화를 복원하려고 노력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 서예라고 그러면 단순히 글씨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찰이라든지 중년 궁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현판 같은 것도 걸려져 있고요. 네. 또는 뭐 많은 그 고서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포원 정몽주 선생님의 목판 복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판을 일부 새기기도 하고 네. 또 새로 파손된 부분을 복각을 해서 문집으로 만드는 복원 사업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까운 곳에는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현판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는 문화재 같은 것도 복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서예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현대 서예가 이러면은
마치 현대와 전통을 함께 해석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글씨가 쓰여진 한글이 쓰여진 옷들을 입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문양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또 왜 의상 디자이너 이상봉 디자이너도 옷에 이렇게 한글을 디자인을 넣어서 세계에 좀 많이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세호 작가님도 그 북글씨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좀 재해석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작품도 요즘 말하는 현대서에 가까운 그런 작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또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듯이 전통이 있으면 당연히 현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것이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다 뭐 전통이다 이렇게 구분이 사실 저 같은 경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네. 두 분 다 그 수십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작품이다. 혹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좀 의미가 담겨진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대부분 작가들이 작품을 해서 발표를 할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작품이 마음에 더 가고 많이 안 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마음을 쏟지 않았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할 때 또 마음을 엄청나게 많이 쏟았는데 해놓고 보면 나중에 또 작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작품에 애착이 가는데 그중에 네.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가는 작품들은 목숨 숫자라는 작품들이 들어있는데 이 목숨 숫자라는 작품과 그리고 또 요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품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했던 작품인데 제가 아주 어려운 시절에 현대서열의 작품 하면은 외면을 당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때에 한 15년 전쯤 이렇게 제주도에서 미술관에서 이제 제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는데 저 작품의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대적인 작품이나 실험적인 작품에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또 어떤 인생에 애착이 가는?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저한테 많은 힘을 주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김진혁 선생님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인연이 있고 마음이 가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 지금 가산 수피아 미술관에 웍스 오브 메타포 석재라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인데요. 네. 제가 1977년 봄에 제가 대학교 77학번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입학하기 전에 뭐 고등학생 신분 비슷하죠. 신입생이죠, 제가 신입생. 만 18세 때 예. 일반인들이 나가는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전신 국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게 77년도에 구양순의 소사군 묘지명이라는 그 비문을 이렇게 임시를 했습니다. 방금 전 본 작품이 예. 출품작인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한 획이라도 틀리면 새로 써야 되는데 길이가 한 240 정도 되고요. 예. 2m 40, 옆으로가 한 70 정도 되는데 그게 또 두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10대 후반에 그 구부려서 집에서 서다가 어떨 때는 그 위에서 쓰러져 조는 기억도 나고요. 한 번 다 설락하면은 보통 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구부려서 이렇게 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서 하여튼 몇 달 동안 여러 번 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걸 또 그 당시에는 참 의욕이 있었던지 저걸 직접 들고는 야간 열차에 싣고 저 큰 것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덕수궁에 세상에. 가서 그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에 싣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직접 들고 가서 출품을 하신 거군요. 사람 하나 데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집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작품을 내서 아주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박세호 작가님이 큰 붓 들고 여기서 한번 확 퍼포먼스 한번 해 주시길 기대를 했는데 네. 장수도 협소하고. 그래서 혹시
미리 이렇게 써오신 작품이 이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아침마당을 위해서 쓰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평소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품을 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작품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은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작품할 때 일방적이지 않고 누군가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또 이 세라는 것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세가 아니고 항상 타인을 위한 배려라든지 어떤 겸손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획을 긋는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해도 될까요도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작품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를 보고 내가 나무를 보고 내가 사람의 어떤 의인화를 시켜서 나무를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나무한테 허락을 받고 쳐다보는 어떤 그런 느낌의 대상을 좀 더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그 박신양 씨 나오는 드라마 거기 노래. 가자 얘기야 그 드라마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시니까 우리 김진혁 또 화가 출신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이 작품 딱 보셨을 때. 예, 이 박세호 선생은 그야말로 그 동양 활혼의 기운생동이라고 중국의 역대 사역이라는 분이 품평을 했는 게 있는데요. 기와 운, 그게 생동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뼈가 있는 골법 용필, 골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재호 선생이 참 후배입니다만은 너무나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영향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앞으로도 아마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나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두 분이 대구 출신이라는 데서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뿌듯해하시고 자긍심을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대구 미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진혁 선생님, 대구 미술의 특색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이 조금 있어요. 대구는 뭐 그야말로 뭐 경상도 지방, 그 다음에 대구는 신라 시대의 화려한 문화가 고려를 거치면서 영남에 들어오면은 성리학, 서원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영남 어떤 그 서화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제보상운동 2.28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역동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미술도 이렇게 충돌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구는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그 앞으로 지금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다이나믹하고 컬러풀하고 파워풀한 그러한 대구로 나아가고요. 많은 작가들이 대구의 미술대학이 많이 있고요. 이 대구의 미협에 소속된 작가가 한 2,700명 정도 됩니다만 소속되지 않은 작가까지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한 5천여 명 정도의 미술가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봄가을로 아트페어가 열리기도 하고 또 대구가 자랑하는 사진 비엔날레. 맞아요. 비엔날레 중에서는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는 비엔날레입니다. 사진 비엔날레가 있고요. 이렇고 앞으로는 지금 간송미술관이 대구 미술관 옆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송미술관 과거 그리고 근대미술관이 지금 도청 자리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미술관 그리고 대구미술관 이래가 과거, 현재, 미래 삼박자를 갖추어는 그야말로 미술의 어떤 메카 도시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세호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구 미술의 특징은 뭡니까? 그럼? 이제 대구 미술은 저희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석재 서병호 선생님을 말씀하셨지만 이 석재 선생님 작품이 대구 경부의 특징 중에 가장 어떤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대구 미술의 이 글씨, 서화의 어떤 장르들이 선이 일단 굉장히 굵습니다. 남성적이고 선이 굵고 많이 꾸미거나 이렇게 하는 작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구 미술의 어떤 선들은
말하자면 경상도의 어떤 뚝심 그리고 우리나라 예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늘처럼 아주 큰 마음의 미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구 미술이 그야말로 세계 미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미술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꼭 미술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또 대구가 근대 미술의 어떤 출발지이지만 꽃 피우던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자랑을 하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조금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또 많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 분 좀 듣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교남 시소화 100주년을 맞아서 올 5월 달에 그 이문열 소설가를 모시고 금시조 한담을 했습니다. 5월에. 그리고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칠곡 가산수페아 미술관에서 지금 석재 선생을 오마주하는 워커스 오브 메타포 석재라는 전시 5명의 작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에는 본 주제전인 교남시소화의 100주년 20거의 확장 동아시아 특별전이 열립니다. 와. 이 전시회는 그야말로 아마 뭐 대구의 상징적인 전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큰 특별 전시회가 되는데요. 뭐 심지어 백남준 작가 그리고 대구가 자랑하는 현대 미술가들 그리고 그 앞선 세대 석재 서병호 선생님, 추사 김정희 선생님까지 많은 작품들이 수백 점의 작품들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도 열리는데요. 일본의 미술평론가, 세계적인 미술평론가도 오시고 해서 국제학술대회와 전시회가 같이 열리는 그야말로 그 빅 이벤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우리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은 미국 하와이에서 15명에서 20명의 작가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의 명천에 제 작업실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전시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일본에서 이제 상케이전 초청하는 그 서예 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예 작가들이 몇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도 저희들이 지금 전시가 여러 개가 지금 계획이 잡혀진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술이 정말 재미있고 친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하고 꾸준하게 활동하셔서 대구의 미술, 또 나아가 한국의 미술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해서 오늘날의 대구 미술을 이끌어가는 두 분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